매크로를 엄청나게 돌렸는데 게다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낸 물론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드루킹의 작업 규모를 보면 600개 정도의 추천이었다 한 번에 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시기도 규모도 그렇다면 그 이전의 대규모 댓글 매크로라고 제가 했던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는 만 단위의 추천 혹은 뭐 좋아요 뭐 기타 등등 이 단시간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600개 혹은 뭐 1000개 이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도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엄연히 별건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다루지 않는다. 계속해서. 보수 매체는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알았냐 몰랐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역시. 사실 i2 쪽에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자기 서버에서 매크로 작업이 돌아가는데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방치한 것인가. 예. 그런 문제 그 네이버가 특히 그 국내 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위, 파워를 생각하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죠. 앞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 네,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부 그러한 지적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특히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뉴스 전 국민 시청률이 뭐 지속적으로 한 15%에서 2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많이 보는 KBS 저녁 뉴스인데 이걸 누군가 지속적으로 오보를 내고 있다. 한 번만 오보를 내도 큰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꼭 주목해야 되고 이 사건 역시 파헤쳐야 되는 사건입니다. 김경수 댓글 논란 혹은 드루킹 논란. 이건 뭐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 사건 꼭 주목해야 되고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이다. 말씀드려놓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에 기부한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요 사안 관련해서는 우선은 뭐 해외 출장 초반에 문제가 됐던 해외 출장 뭐 보좌 직원 대동 등등은 위법하지 않다고 초반에 논란이 됐던 사안은 네, 뭐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하고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판단을 유보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초반의 논란은 사실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날 사안이었는데 이 후원금 5천만 원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당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또 야당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판결이 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도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요.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역시 박범계 의원 잠시 후 연결할 텐데 입장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김모 씨가 2016년 11월부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이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선 이후에 드루킹이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와서 인사 추천하고 싶다고 하길래 추천받아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대로 전달했다라는데요. 그때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민정수석실 인사 얘기도 있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리를 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관련해서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세 번째 기자회견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자세히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김경수 의원의 주장으로는 처음에는 여러 지지자 모임 중에 하나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블로그이자 지지그룹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인사 추천은 사실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원래.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보고 듣기로는 이전 정권에도 그랬고 항상 수많은 루트로 인사 추천이 들어오죠. 이럴 때. 그 루트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좌절이 되자 소위 드루킹 모임 쪽에서는 보복을 결심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어서 이 드루킹 모임의 내부 회원이었던 분을 한 분 더 연결해서 관련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은 어디서 났느냐. 예. 돈은 어디서 났냐는 중요하죠. 네, 자금 출처는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강의 수입과 물품, 판매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충분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대선 기간에 그 댓글 활동을 만약에 이 사건이 김경수 댓글 부대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민간이란 말이죠. 국정원이나 뭐 사이버 사령방은 다르게 민간인의 경우 뭐 자발적인 모임이다, 지지자 모임이다 할 경우에 어디서부터 불법인가 이 문제에 이제 치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를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든지 또는 뭐 돈을 주고 시켰다. 예,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지시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이 그런 거죠. 국가기관이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뭐 그때 매크로도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또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돈을 주고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의 트윗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돈을 주고 이들에게 이런 일을 지시하거나 또는 모의하였는가 당연히 수사 대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핵심 회원이 500명 정도에 불과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인터뷰하실 분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인터뷰 하겠다는 분들 극소수거든요. 한 분 더 모셔서 돈과 관련된 문제 혹은 지금 이제 구성원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 구성원 관련된 질문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세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일어난 정권은 댓글로 망한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야 대단한 호재죠.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과 그런 민간인 지지자 그룹 만약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민간인 지지자 그룹인데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인가 이 문제가 이번 기회에 따져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지자 그룹이 혹은 뭐 모임이 혹은 뭐 커뮤니티가 기사를 추천하고 댓글을 독려하고 서로 추천해달라고 알리고 이 기사 가서 댓글 달자고 하고 이런 활동을 전부 다 댓글 공작 국정원 댓글 공작하고 등치시켜버리면 그럼 사실 지금 현재 모든 정당이 다 걸리거든요. 예. 지금 당장도 뭐 정당 지지자나 그룹이나 커뮤니티나 주요 정치인 클럽 지금도 이런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 활동의 무대가 사실상 온라인으로 옮겨온 이후에 이건 일상적인 활동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 어디부터는 아니다. 이게 이번에 뭐랄까요 범위가 정해지 어느 정도 기도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줬다거나 지시했다거나 매크로를 사용했다든가 이건 뭐 그 자체로 불법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예. 그것도 뭐 야당 쪽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일단 비슷하니까 겉으로 그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또 국내 포털 사이트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포털의 댓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포털들을 댓글 입력이나 추천 등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도 댓글 조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털에서 이거 안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말이 안 된다고 자기 서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훤히 들여다보는 서버인데요.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있는 네이버에서 그걸 모른다는 건 막을 수 없다고 모른다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이거는 납득이 가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구멍도 찾아낼 테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은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본 기사까지도 써봤습니다. 초반에는 뭐 그런 작년 12월 초부터 제가 꾸준히 지적했는데 이거 대규모 댓글 작업, 매크로 작업이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최초로 주장했어요 제가 대선 이후로 작년 12월 초부터 기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주장했고 그때 지속적으로 네이버에서는 무시하거나 가능하지 않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IT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고 일반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자기 서버예요. 자기 서버라는 건 자기 서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가 열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왜 방치하였는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지금 오늘도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추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자회사 노조의 비공개 협상을 제안한 정황이 어제 저녁 SBS 보도됐는데요. 이 또한 배후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전실, 예. 네, 계속해서 미전실을 지금 SBS가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김영철 변호사, 과거에 이제 삼성 폭로를 했던. 예, 당신은 구조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에 수많은 계열사가 있지만 그냥 하나 회사다. 예. 총수 일가를 위한 하나 회사고, 그걸 결국 당신은 구조본이었고, 지금은 미전실이라고 불리고, 미전실도 이제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추도한다. 그리고 구조본이든 미전실은 결국은 이제, 총수. 네, 예. 최정점에 총수 일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미전실이 노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주도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KBS가 또 다른 보도로 또 한 게 있네요. 네, 노조와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보안용 CCTV를 노조 감시용에 썼다라는 건데요. 그 개수가 상당합니다. 1,700여 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심지어 화소까지도 높여서요. 원래 40만 화소였는데 200화소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해가지고 얼굴 식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탁을 했군요. 말하자면. 예. 삼성 입장에서는 노조를 감시하는 게 보안인 거죠. 예. 그런 뉴스입니다. 예. 이 관련은 문건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수 있을 사안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각 계열사의 사장 혹은 경영진들은 대단한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 정도 하고 끝낼게요. 그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어제 법원에 항소 포기서 제출했습니다. 앞서 친동생인 박근영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한다면서 항소에 대한 거부 의사 밝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렇게 되면 재판이 없느냐? 아닙니다. 검찰이 이미 항소했습니다.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이 항소한 사안만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예. 피고인이 항소해서 서로 이제 그 법리를 다퉈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양형조차 다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드루킹 모임의 회원이었던 한 분 익명으로 연결했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점들 있죠. 돈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구성원들인가. 오늘 또 다른 한 분 익명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이 소위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신 겁니까? 한 3년 정도 전에 네. 가입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초기 가입 동기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이쪽이었던가 보죠? 네. 아하. 예, 지인 소개로 일단은 갔었고, 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나 소액주주운동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네네. 활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초기 내세웠던 그 활동의 명분, 목적 이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4, 5년마다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 권력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이 독점을 한 권력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그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설득력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회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려고 이렇게 댓글 쓰기나 뭐 온라인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활동을 네. 하시다가 언제부터 뭐랄까 이 모임이 좀 이상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시작하신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니까 당연히 네. 저희 활동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활동은 전혀 하지를 않고 아하.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또 소통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10년간 헌신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활동했다고 하던 스태프들이 경공모 내에서 의결권이나 내지는 의견 교환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드루킹이 독단적으로 좀 한다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파주 사무실을 자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못 느꼈지만 뭐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박근혜 정부 하였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어떤 목표가 잘 달성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가 네.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왜 애초에 기치를 걸었던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활동을 왜 하지 않지? 여기서부터 이상하기 시작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걸었던 목표하고 다른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그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서 도왔던 스태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기로는 소위 핵심이 된다고 하는 스태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일단 스태프들은 좀 활동이 되게 이제 초창기 뭐 초기 멤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 세 분이 계시고 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까? 한 분이 아니라? 예.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형 로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데 계시고 그다음에 모 대학의 한방 교수, 한방학과 교수, 아, 교수님요. 또 주식 전문가, 뭐 무역업자, 뭐 공무원, 뭐 주부도 있고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전문가를 이렇게 포섭을 해서 항상 이제 좀 내세웠어요. 강연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모임의 신뢰도를 뭐 이렇게 높여주고 처음 가는 회원들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위압감 내지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그렇군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가 세 분이나 됐었다.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건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대형 로펌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예. 중요한 어떤 소스나 이런 걸 많이 주신 것 같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처럼 네네. 이제 큰 행사 때는 이제 뭐 변호사님이 이렇게 와서 킹 옆자리에서 항상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걸 하셨고요. 모 대학 그 한방과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예. 2015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잠시요. 조금 전에 네. 혹시 그 간판 좋은 변호사를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 같은 경우에 그분을 오사카 총영상 신분이에요. 그분이 네.
아하. 그 부분을 그러니까 간판이 좋고 오사카 총영사로 밀었고 그래서 드루킹 입장에서는 본인의 모임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분인 것 같네요. 그죠? 네. 한방과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2015년에 그 첫 모임에 갔을 때 네. 이제 삼성 이건희 주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치이다? 삼방 주치라고 소개를 했고 어허. 그리고 지금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마시는 뭐 유산균 음료수라는 게 있는데 그 원료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기 전에 이제 뭐 그 교수가 시중에 파는 거는 이제 뭐 다 설탕 이런 게 많고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진짜 유산균은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은가 이런 강연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채팅방에 들어와서 뭐 유산균이 좋다는 식의 뭐 그런 얘기를 뭐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 모임은 밤마다 이제 그 서버를 따로 둔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이나 명절이나 할 것 없이 1년 내내 하여튼 하루도 빠짐없이 채팅을 했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치인지는 뭐 사실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되긴 그거는 하겠습니다만. 알 수가 없죠. 네네. 어쨌든 그렇게 소개됐고. 예,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만들어 팔고 그 음료수 이 교수님이 좋다고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분이 그쪽 예, 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일단 어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물론 그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팔았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합니다. 이게 수입원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일부. 네. 어허. 그리고 아까 이제 무역업자, 뭐 공무원 여러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분들, 뭐 무역업자 이런 분들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무역업자 3명 계신 걸로 알고 저희가 뭐 파키스탄 원당을 또 뭐 들여와서 제가 알기로는 뭐 설탕보다 관세가 원당이 되게 낮은 걸로 아는데 그걸 들여와서 이제 회원들한테는 좀 비싼 가격으로 팔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 강력계 형사, 뭐 남편이 공무원이시거나 또 교사분도 계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건강 음료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여자 회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신뢰가 될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단계 회사의 느낌도 좀 있는데요. 네,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방과 교수님도 건강음료를 좋다고 광고하고 또는 뭐 무역업자는 원당을 수입해서 팔고 이런 역할들을 스태프들이 하였다. 알겠고요. 처음 들은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그 재정적인 거는 하나도 네. 이제 공개를 안 해서 일반 회원들은 모르고요. 제가 이제 등급이 낮은 편도 아닌데 아하.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비가 한 달에 한 9만 원씩 됐는데 예. 일단 이제 열성 멤버들이 한 500명 이상 500여 명 돼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물건도 뭐 많이 팔고 뭐 음, 자체에서 만드는 뭐 원당 비누 뭐 느차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걸 다 회원들이 다 샀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긴 한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예언도 했다는 얘기는 어제 들었습니다. 예언이나 혹은 뭐 사주를 봤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네. 사주를 봤다는 건 소위 그 드루킹 본인이 사주를 일반 회원 혹은 뭐 이런 열성 회원을 상대로 봐줬다는 얘기인가요? 뭐 저도 이제 그 처음 가서 네. 이제 사주보다 더 이제 디테일하다라고 자미두수라는 것을 접하게 됐거든요. 자미두수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사실은 자기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게 또 되게 뭐
사람마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쓰는 주주인 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회원들만 접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앱에 들어가면 자기 명식 같은 걸 올려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보고 뭐 이렇게 멘트를 달아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스태프들이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혹은 뭐 혹시 그 과정에서 뭐 횡령이 없었는지 유용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뭐 확실하게 네. 뭐 이렇게 확답 이렇게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돈에 관한 의혹은 그쪽 을 들여다봐야 될 사정인 것 같고. 자, 최근에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네. 자세한 사정은 직접 활동한 분들에게 이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시나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 등급이 낮은 분도 아닌 직접 적극 활동하신 회원의 입장에서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김경수 의원이 예. 좀 이제 운이 없게 지금 연루되신 것 같아요. 운이 없이 재수없게 연루됐다. 예. 정치적 공방으로 이제 번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제보를 하게 되었고. 내부 사정을 잘 알던 사람으로서 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이비처럼 지금 변질된 드루킹이 네. 자기 회원들한테 워낙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활동에 좀 정당성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정치인을 끌어들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뭐 이상해서 네. 제가 이제 사실은 회원들끼리 이제 어떤 접촉이나 예. 통화 자체를 금지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서로 통화하고 정보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네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등급마다 내지는 뭐 다 활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달 만에 또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보도 다 다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소통도 못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로 이제 드루킹 말과 좀 달랐고 그리고 드루킹의 주장과 다르더라 이야기들이 각각. 네네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시기라서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선의를 가진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비선 실세를 지금 뒤집고 된 문재인 정권인데 드루킹이 너무 그런 이제 정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제 비선 실세 행세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된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경수 댓글 부대, 김경수 사조직 뭐 이런 의혹 제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는 계속 뭐 김경수 의원과 접촉을 하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기사를 보니까 거의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계속 문자를 날리고 그게 이제 뭐 김경수 의원은 이제 뭐 정보를 드루킹이 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읽지도 않았다라고 그런 기사가 지금 많이 뜨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김경수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줄을 대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적은 분명히 소액주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뭐 그런 정치인의 사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정말 그런 소액주주 뭐 운동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애초부터 이게 목적이 예, 아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그런 든다. 생각까지 지금은 듭니다. 근데 드루킹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접근을 했고 본인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의 취지는 김경수 댓글 부대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대선하고는 무관합니다. 대선 때는 저희가 네. 저도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드루킹이 그 블로그에 글을 뭐 일주일에 거의 한 편씩 쓰셨어요.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뭐 전 회원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이제 드루킹이 뭐 글을 쓰면 네. 이제 정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저희가 퍼나르고 네. 뭐 그런 활동을 뭐 거의 새벽 2-3시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드루킹이 글을 쓰거나 하면은 그걸 퍼나르고 네. 그게 결국은 소액주주 운동을 돕고 그 경제 민주화를 돕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였고. 네, 예. 그리고 매크로는 대선 예. 때는 분명히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매크로는 뭐 적극적으로 활동한 회원이시니까. 네네. 저희가 대선 다 시켜냈으니까. 그렇군요. 예. 네. 뭐 매크로를 사용했다든가 대선 때 그런 건 없었고 소위 이제 네네. 지지자 모임으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네네.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보수를 받은 것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때 혹시 뭐 경제적 보상이 있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어쨌든 뭐 김경수의 댓글 부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제가 네.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드루킹 모임의 한 익명 회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김기식 후원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했고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논란도 한참이죠.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목소리 약간 풀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선 당은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요. 근데 혹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있으십니까? 좀 전에 김기식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 사전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거죠. 사전에. 예. 그 회신을 할 때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기준을 좀 정해서 내려줬으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좀 큰 돈이니까요. 두 번째는 5천만 원을 기부한 이후에 그 회계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에도 그 점을 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판단을 해줬더라면 이번 청와대 인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검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선관위의 최종 판단은 존중하나 왜 진작에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신 거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었고 분명한 기준을 이 사안 자체가 제가 주위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이것이 의원님? 문제가 여보세요? 의원님 갑자기 휴대폰을 전화를 입에서 네네. 멀리 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이 사안이 이제 불거지고 나서 제가 법률 전문가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네, 다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만큼 해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왜 국회의원 출장에 관해서는 이제 선관위가 판단을 보류한 부분도 있고, 보좌진 혹은 뭐 인턴 네네. 대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네네. 이 과정 중에 이제 여야 공방 중에 그 국회의원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네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사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는 여전히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찰에 대한 입장, 사찰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부 기관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는 것보다는요. 예.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사실 상임위별로 다 다르고 네. 또 국회의원별로 이것을 체감하는 수용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 관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 향후에 제도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부 기관에 의해서 국회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야당은 사찰이라는 주장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 내부적으로 전수조사 해보자.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국회에서 뭐 외부 기관이나 또는 뭐 비공식적으로 한다든가 몰래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사찰은 그 정보기관이 개인 신상이나 뭐 비위를 비공개로 하는 게 사찰이죠. 이건 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자, 이제 소위 드루킹 혹은 김경수 댓글부대 혹은 드루킹 논란. 이게 드루킹 사건인지 김경수 사건인지 이제 갈릴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님은 이걸 드루킹 사건으로 보시겠죠? 초기에 TV조선이 또 자유한국당 등이 예. 이것이 민주당 댓글 조작, 댓글 공작 이렇게 짰죠. 그러나 지금은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분명하게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과 네티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자발적인 SNS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저는 드루킹 사건으로 그렇게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따져서 우선 김경수 의원이 이제 무리한 청탁을 거절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추가 인터뷰,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을 하긴 했다. 여기까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예.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 말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예. 뭐 지지자 그룹이었다고 하는 자발적인 그 그룹으로부터 인사를 추천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열린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뭐 적임자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네.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그분이 적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작년 연말에 내렸습니다. 그 점이 김경수 의원에 의해서 그 드루킹에게 정확히 전달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것은 인사청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추천의 경로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약속했길래 총영사 자리까지 이렇게 추천해 주느냐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는 것은 애초에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추천해 주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 점은 향후에 조사가 더 있을 예정일 거고요. 예. 경찰에 의한 수사가 있으니까 과연 드루킹이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얼마든지 지금 추천된 분에 대한 신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추천할 만한 정도의 사람은 맞습니다. 다만 전문 영역으로 놓고 볼 때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적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이 있어서 추천하는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인사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약속에 의해서 추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추천해 봐 주십시오 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거 뭐 납득이 된다 하면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이 곧 약속이다. 그 등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가성으로 추천해 준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고는 취지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논란거리가 지금 뭐 자발적 물론 김경수 의원이 지시를 했거나 뭐 댓글 매크로를 지시를 했거나 뭐 대가를 줬거나 혹은 뭐 금품을 지원했거나 하면 이건 뭐 수사 과정에 밝혀진다면 그건 뭐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큰 스캔들이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자발적 그룹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추천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 글을 퍼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좋아요를 누르라고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분명히 하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크로가 사용 안 됐다 하더라도. 네네. 이 경우를 소위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로 일어섰다, 댓글로 망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영공모라는 그 모임은 김경수 의원을 만나기 전부터 있던 모임이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발단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는 자금이 여기에 들어갔느냐, 네. 민주당이나 혹은 김경수 의원 그렇지 않다라고 민주당은 제가 일정 부분 조사를 조금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네. 김경수 의원도 그 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시발단은 새누리당의 자금이 들어간 흔적이 그런 의심이 있는 대목이 있지요. 네네. 또 하나는 지휘 복종 관계입니다. 네. 시발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임명장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비서관을 만났다고 했었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점이 이 경공모 혹은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다른 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휘 복종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저는 시발단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이것은 네티즌들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하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러한 자발적 SNS 활동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네. 홍준표 대표가 뭐 댓글로 흥한 댓글로 망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홍준표 대표도 지난 작년에 자유한국당 SNS 육성 그런 교육을 하면서 달빛 기사단에 버금가는 우리도 SNS 전사, 댓글 전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SNS에 어떻게 반영이 됐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범계 수석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